자, 이제 수급 리스트 나왔으니까 선택과 집중해봐야 되겠죠. 자, 도움 주시기 위해서 두 분 함께 합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리스트에 참고할 만한 눈에 띄는 게 보였나요, 정태근 팀장님? 그 전에 안경 바꾸셨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네,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아까 김영 매니저는 건강검진 잘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니 온 국민이 다 아는 제 건강검진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참 사적인 얘기들을 해서 죄송스럽게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좋고 하여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리스트 아까 나왔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요, 저는 그 시간의 상승률 종목에서 오히려 작은 기업에서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 네. 예. 이쪽은 그러네요. 이렇게 항상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트에 집중해서 픽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정태근 팀장은 독특하게 시간 외 거래에서 오른 기업에 대한 자기 브리핑이 있다. 뭐 때문에 이 대성 파인텍이 올랐나요?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카 실무진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카더라 쪽은.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도요타 쪽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관을 뭐 생산할 거란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는 충분히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와 좀 연관된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생각을 했고요. 과거에 그 LG하고 애플 인연은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체형 PC라 그래가지고 아이맥인가 그 일체형 PC가 있는데 거기 어떤 생산을, 그러니까 OEM 생산을 LG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폰이란지 아이패드 들어가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LG 이네텍이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 정도라면은 아마 부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굳이 뭐 LG 마그나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JKW라는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 통해서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그룹 내에서도 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 카메라 모듈 정도는 뭐 공급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거래와 그다음에 네네. 인정을 받았던 그렇죠. 레퍼런스잖아요. 네. 근데 LG하고 대성하고 무슨 관계? 마그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그나하고. 네. 그래서 LG 마그나가 이제 법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G 연관조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마그나, 그 이전에 LG 마그나 이전에 마그나라는 기업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같은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품들을 또 모듈화 시킨 또 구동 시스템을 또 마그나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 때문에 아무래도 LG 마그나가 아무래도 애플카와 어떤 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수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듯이 이 LG 마그나 쪽에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부품 공급 정도는, 그러니까 전장 부품 정도는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그나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픽을 해봤습니다. 네. 대충은 그 감각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LG의 색깔과 삼성의 색채는 다르죠. LG는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해.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 정말 잘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개발했던 게 디스플레이. 물론 이제 아예 모바일이 조금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 접었지만 결국에는 LG의 색채는 애플과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돈독하다. 근데 삼성은 난 다 잘해. 난 다 내가 만들 수 있어. 근데 LG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예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그 OLED 패널을 진출하게 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손실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파이오니어적인 어떤 정신이 최근에 LG가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폴더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장에 구부러지는 부분. 요즘은 그 센터페시아에 이제 이 뭐 운전 보조석도 그렇지만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엣지 패널.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부리려면은 OLED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근데 LG의 특성은 또 반개는 다 챙깁니다.
다 먹고 살긴 해준다는 거. 네. 네, 그래서 한때 저희가 이제 61CNS라는 기업을 조금 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커버 유리, 커버 윈도우를 만드는 또 주족인데 그것도 하여튼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네. 대성 파인텍은 마그나하고 네, 마그나하고 연관성. 있어.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있다. 네네. 그렇죠. 뭐 애플이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계속 와서 태핑해 보겠죠. 그쵸. 간 보는 거죠. 네네. 네. 네, 그거면 그들이니까. 네. 김현 매니저가 보는 리스트는 저는 오늘 KCC를 준비해봤어요. KCC. 어제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한샘이 지금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사모펀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금 시간에 이제 급등 종목 중에서 우리 팀장님이 선정해 주셨지만 OIM INT가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요게 오하임 이제 또, INT. 예, 최대주주가 이제 IMMP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주주다 보니까 네. 또 한샘이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동반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건자재 섹터 종목들 중에서 하나 이제 KCC를 골라왔는데 사실 오늘은 뭐 건자재 쪽 얘기보다는 다른 쪽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중에 대형주 흐름을 놓고 보면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들이 KCC 그리고 OCI 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실리콘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KCC를 좀 실리콘 쪽에 이제 방점을 좀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나 사실 이제 이 실리콘과 관련된 부분을 또 기업 가치에 이제 좀 반영을 좀 시킨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정을 많이 한번 올라왔다고 해도 또 해봤고요. 늘 얘기하지만 시가총액. 그렇죠. KCC 시가총액 4조 원도 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싸요. 여기 이 KCC는 한때 왜 그 우리 KCC 자산운용이라고 네.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투자된 자산들의 가치 그렇죠. 그리고 또 본업의 그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4조 원이 이거 비싼 거 아닌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정말 싸다, 싸요. 그리고 싸다. 뭐 지금 가치 얘기를 먼저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월봉 차트 보시면은 사실 지금 뭐 업황은 뭐 사상 최대 수준 이상의 이제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지금 30% 이상 더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상 그러네요. 이미 네. 이제 한 50만 원, 최소 50만 원 이상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40만 원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주가의 중장기 추세 파동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현재 시류를 봤을 때는 시동이 늦게 걸렸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이게 이제 뭔가 좀 방아쇠를 당겨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딱 실리콘이 저는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업인 이제 건자재 쪽이나 도료 쪽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건설업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수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본업은 워낙 좋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실리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스판덱스 최근에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코오롱 인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역사적인 고점을 뚫으면서 재평가를 한번 받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스판덱스보다 더 고부가가치 소재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실리콘이거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조금 힘든 시기를 이제 거쳤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몇몇 기업들이 이제 좀 가점하는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요. 뭐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이제 KCC가 글로벌 한 탑 3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특허들이 워낙 복잡하게 잘 얽혀 있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번 했었다가 2018년 이후에 정말 살벌한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다 이제 퇴출돼 가지고 글로벌 이제 점유율 80% 안에 들어가는 이제 중국 기업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화학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전부 이제 잘 되는 쪽에 중국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와 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성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리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소재거든요. 반도체 뭐 특히 IT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전장 쪽 자동차, 신재생 이런 쪽에 이제 워낙 지금 빠르게 소재가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판덱스가 불과 한 1년여 만에 엄청나게 이제 뜨고 있는 소재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실리콘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열 관리가 이제 중요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쪽 요즘에 어제도 여러분들 뭐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
되게 우리가 무겁다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뭐 수급이 한번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하면 뭐 장중에 20%씩도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4조 원이 절대 무겁지 않다.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으나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 주식시장의 이런 저기가 모습이 뭔가 관심이 되고 쏠리면 확 쏠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 시세가 갑자기 뭐 분출이 되는 놀라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KCC, 그다음에 대성 파인텍. 파인텍.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 근데 일단 시간에 걸려서 오르는 게 네. 먼저 KCC도 시간에 걸려서 좀 올랐나요? 아니 시간에 걸려서는 뭐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뭐 시간에 걸려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자, 하여튼 리스트 쭉 봤는데 이제 네. 올린 픽으로 선택한 그 리스트 안에 기업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따로 이제 두 분이 준비한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자, 네. 그거 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선정해 오셨고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LX 세미콘 골라오셨네요. 자, 현대일렉트릭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노말한 얘기부터 좀 하면은 어저께 그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5G가 강세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5G도 5G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의 인프라 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조 원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바이 아메리카 이쪽까지 좀 연결시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일단은 먼저 그 바이 아메리카 쪽으로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어쨌든 자국 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국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국 내 어떤 제품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전력 수요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망 개선에 730억 불 정도 배정을 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잘 아시다시피 그 원래는 현대중공업 내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 네. 내에서 그 선박용 전력기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회사 분할이 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전력기기 쪽 그러니까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고압 차단기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특화시키게 되면서 미국 진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이런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전력기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중공업이 다시 네네. 상장하잖아요. 네네. 공모가 6만 원에 어제 책정된 것 같은데 네. 상단, 공모가 상단.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나? 지분 연결성 그러니까 있나?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최상단에 있고 네. 그 밑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쭉 그 예전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네. 지주사, 자회사 쪽으로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겠죠. 그렇겠죠. 영향성이 좀 네. 없지 않아 있겠고. 그런데 네네. 현대일렉트릭은 그래서 선박용 전력 기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인적 분할 하기 이전에 현대중공업 내에 있을 네, 때는 있었죠. 그냥 선박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부품업체 정도 엔진 그런 사업부가 캐파인데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전력 사업부, 뭐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걸로 제가 또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러다가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서 완전 전력에 특화된 회사로 그냥 분리가 됐다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박도 요즘은 전기로 뭐 움직이는 네네. 것들 추진 많이 하잖아요. 뭐 환경 네. 문제 때문에 별의별 게 다 이제 전기로 다 하려고. 물론 그게 이제 미래에는 다 되겠지만 네네. 거대한 배를 움직이려면 네네. 도대체 그 배터리가 얼마나 쓰여야 되나? 그래서 그거가 또 이 현대일렉트릭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그 우리가 예를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렇죠. 발전이 되겠죠. 소형화되지 네. 않는 이상은 사실 네.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 추진 그렇죠. 항모나 네. 그런 배를 움직일 때는 좀 예외적인 그 추진 기관들이 들어가죠. 이 표현이 맞으면 뭐냐면 핵 관련 핵 전지라 해야 되나요? 원자핵 전지라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가 되겠죠. 최근에 네. 미국이 보면은 이제 이 연료전지, 폐연료전지에 네네. 대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주잖아요. 네네. 이것도 큰 흐름으로 보면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한국의 그 핵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네. 또 승인이 나게 그러니까 되면서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일본에 지금 또 네네. 이제 정권이 또 다시 저기 바뀔 것 되잖아요. 같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중국을 견제하기 최전선은 한국이죠. 그렇죠. 그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미사일도 사거리가 사정거리. 네. 조금 또 많아졌고, 늘려주고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런 핵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네네. 우리도 이제 핵으로 추진하는 뭔가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발전에 대한
네네. 이슈가 붙을 수 있겠네. 네네. 그렇게 스토리가 나오면은 재미있겠네. 네. 내가 혼자 그러네나? 너무 앞서 나가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미래적인 얘기고 하여튼 가시화 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좀 그러네.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 또 신재생 쪽으로 이제 투자 진행할 건데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은 또 이걸 네. 공급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수배 전반이라고 하는데 그 수배 전반 비롯된 이렇게 전력 공급 그러니까 전력을 이제 또 이동시키고 공급하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력망을 또 깔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승전결, 이 전압기기라든지 전력망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 일단은 그 2018년도 엘리바마주에서 변압기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2019년 2019년 11월 달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 만든 제품들을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달에 애틀란타 그 판매점을 그러니까 네. 영업을 전담을 하고 있는 판매 법인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서 영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북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또 남미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갈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망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개인적으로는 효성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선한 편이라서 현대일렉트릭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티 안 나게 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 네. 차트 보시죠.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현 매니저가 왜 차트 얘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 매수 타이밍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네. 한 참고용으로만 네네. 이제 위치를 보는 건데 네. 차트를 잘못 보면은 이제 자꾸 속으니까 그쵸. 많이 올랐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가총액 9천억이에요 이것도.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갈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것도 길게 좀 보는 거. 아까 네네. 김현 매니저 이제 월봉이라는 걸 개념으로 봐주셨는데. 그래서 와. 이 지금 현재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안정적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고가가 나올 때 한번 올라타셔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거 좀 단발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느낌이 오는데. 네네. 이거 흥미로운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미국과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들이 네. 묵직하게 와닿는 게 있어서 뭐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 픽당한 건가요? 어? 오늘 픽당한 건가요? 네. 하여튼 이거 제 귀를 열었어요. 현대일렉트릭이. 네. 자, 그럼 제 왼쪽 귀를 또 열어주실 우리 김현 매니저는 부담을 시작하기 팍팍 전에 주시네. 부담스러운데 편파. 너무 편파 방송이에요. 에이, 항상 저는 김현 매니저 편인데요. 네. 누구 편드는 건 아니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저는 이제 LX 세미콘 세미콘. 아까 뭐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아까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최근에 이제 폴더블 쪽이 워낙 좀 핫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뭐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 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네. KH 바텍 뭐 파인 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많죠.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주로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X 세미콘, 요렇게 이제 거의 OLED 단에 있는 이제 소재 기업들 대부분을 다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LX 세미콘. 요것도 이제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풀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LX 세미콘 하면은 DDI 많이 이제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워낙 호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어찌 보면 이제 LX세미콘 물론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 한 3개월만 놓고 보면은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이제 11만 원대, 12만 원대 박스권으로 계속 지금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요 회사가 거의 분기에 한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올해만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3,000억이 지금 넘어가고 내년에는 진짜 분기에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채 2조 원이 못 되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주가가 그럼 못 올라갔느냐? 몇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반도체 쪽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는데 PC 수요가 이제 둔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D램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자마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가격이 급락해 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 그 DDI도 사실 이제 PC에 들어가는 게 또 많기 때문에 PC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IT 특수가 어느 정도 조금 소멸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에 대한 반론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명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 OLED TV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가 좀 됐다는 거.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OLED TV 시장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DDI 구동칩도 한 3에서 7% 가까이는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 지금 이제 모든 그 시장 분석 기관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폴더블 시장이에요. 네네네. 지금 삼성이 이제 갤럭시 Z3 그다음에 Z3 폴드 3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정말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도 지금 출시하고 2주 만에 바로 이제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모델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제 진화가 되냐면 노트북도 이제 폴더블 노트북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출시가 지금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있잖아요. 노트북보다 조금 작은 이 태블릿도 폴더블 모델로 이제 출시를 한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다 다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럼요. 거죠. OLED TV라는 게 뭐 집에서만 볼 이유가 없잖아요. 차에서 그렇죠. 이제 TV 다 보는 세대로 미래에는 다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장 쪽도 지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사실 이제 또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 없이 자동차에 이제 전후면을 그냥 OLED 디스플레이를 깔아버리는 게 사실 이제 애플카의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이제 LCD의 시대에서 OLED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플렉스블 OLED 시장이 정말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LX 세미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려 섞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한다면 주가가 지금 싸도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LED 소재단에 어쨌든 또 대장주를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눌러있는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도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지금 풍기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DDI 가격은 내년에도 계속 우상향한다. 그런 관점에서 LX 세미콘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격 전략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12만 원 근처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좀 단기 관점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지금 PR이 한 5배,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15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뮌헨에서 자동차 모터쇼가 있었는데 그 글로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품기를 나타낼 거라고 전망을 하더군요. 뭐 짧게는 2024년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그 차에 뭐 다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300개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에는 3,000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 이제 DDI 칩도 있고 뭐 맞습니다. 센서도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가죠. 뭐 그거는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너무 단기간에 내년엔 꺾일 거야. 이거는 누가 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아직 동의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나온 뉴스지만 좀 웃자고 한 얘기. 이게 좀 LED 빛을 조사했더니 코로나 델타 변이가 사면된다.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거는 뭐 빛을 조사하면 강하게 다 좀 죽죠. 닿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빛을 쐬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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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스 보면 하여튼 뭐 OLED 얘기하니까. 네. 자,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LX 세미콘. 네.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일렉트릭. 우리 쪽 자꾸 땡기는데 편파는 아닙니다. 네. 김 매니저도 잘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또 따로 선정해 오신 기업 들어봤습니다. 알파 프로 투자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인 매니저인데 오늘 화요일 그 이벤트? 네,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요즘에는 뭐 공개 방송에 사실 시장 얘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요. 계속 종목 얘기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